안녕. 나 방수야. 이제는 자연스러운 커플이 되고 결혼도 약속을 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귄 지 15일 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대요. 보름. 예, 그리고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라는 정말 결정을 내렸다. 연락을 주셨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릴 수 있었다는 거는 솔로 나라에서 정말 운명 같은, 정말 자석 같은 사랑을 만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솔로 나라에 문을 두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16기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기는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홀팅 특집. 너무 기대돼요. 이게 뭐냐? 잠차석 손님은 안전대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아니 그냥 뒷지. 예? 쭉 가세요 쭉. 쭉 가세요 쭉. 쭉 가라고요? 예. 예비 믿지 마세요. 예비를 자꾸 성질 이상하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계속 가면 되나요? 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예비는 좀 이게 자꾸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도로로 자꾸 가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좌회전하면 되지. 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It is time to repent because the Lord said the point of extermination of Ukraine is very near. The point of extermination is very near, and the Lord spoke to me that the nation Ukraine is like the city Nineveh in the book of Jonah, and the Lord spoke to me that I must declare this prophecy to the nation Ukraine, just like prophet Jonah declared the prophecy, great city Nineveh. As you know that the great city Nineveh has angered the throne of the Lord. They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the prophet Jonah declared to the great city Nineveh that in 40 days the great city Nineveh will be overthrown. But when the prophet declared this, the people in Nineveh,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from the high position to the low position, even the king, listened and believed the message from the prophet.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야. It is time to repent because the Lord said
The point of extermination of Ukraine is very near. The point of extermination is very near. And the Lord spoke to me that the nation Ukraine is like the city Nineveh in the book 300m of 앞 Jonah.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맞냐? 물었을 때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분은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고 약자로 자라서 약자는 되게 불쌍하고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강자는 가해자고 사실은 강자가 있어서 회사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강자 약자가 하나로 가짜 마음일 뿐이고 우리는 강자의 도움도 받고 강자가 따로 없고 약자가 따로 없고 마음만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약자였지만 강자까지 된 거잖아. 약자 마음에서 커서 강자까지 된 거죠. 그런데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의 그 약자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도 약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 마음을 못 쓰고 약자 마음을 주로 쓰니까 이런 발언도 한 거야.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은 강자고 그리고 가해자다. 왜 그렇게 비싸게 파냐.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의도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면 그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약자들도 라면이 안 팔리고 라면 공장이 하락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인원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해외로 눈을 돌리죠.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게 약자 정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강자 마음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약자 편에서도 쓰지만 강자도 미워하지 않고 강자를 위한 정책을 같이 써서 그 강자에게 더불어 공생하는 약자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약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고 썼지만 강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런 약자 편드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굉장히 불쌍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면서 강자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진짜 강자를 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강자 약자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맞냐? 물었을 때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분은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고 약자로 살아서 약자는 되게 불쌍하고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강자는 가해자고 사실은 강자가 있어서 회사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강자 약자가 하나로 가짜 마음일 뿐이고 우리는 강자의 도움도 받고 강자가 따로 없고 약자가 따로 없고 마음만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약자였지만 강자까지 된 거잖아. 약자 마음에서 커서 강자까지 된 거죠. 그런데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의 그 약자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도 약자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강자 마음을 못 쓰고 약자 마음을 주로 쓰니까 이런 발언도 한 거야.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은 강자고 그리고 가해자다. 왜 그렇게 비싸게 파냐.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의도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면 그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약자들도 라면이 안 팔리고 라면 공장이 하락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인원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해외로 눈을 돌리죠.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게 약자 정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강자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약자 편에서도 쓰지만 강자도 미워하지 않고 강자를 위한 정책을 같이 써서 그 강자에게 더불어 공생하는 약자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약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고 썼지만 강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런 약자 편드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굉장히 못 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면서 강자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진짜 강자를 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강자 약자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맞냐? 물었을 때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분은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고 약자로 살아서 약자는 되게 불쌍하고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강자는 가해자고, 사실은 강자가 있어서 회사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강자 약자가 하나로 가짜 마음일 뿐이고 우리는 강자의 도움도 받고 강자가 따로 없고 약자가 따로 없고 마음만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약자였지만 강자까지 된 거잖아. 약자 마음에서 커서 강자까지 된 거죠. 그런데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의 그 약자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도 약자 마음. 사람이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제가 윤 대통령 부부한테 날마다 버럭버럭하면서 뭐 얘기했죠? 업보 받는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 마음을 썼어요. 그 피의자들을 탈탈 털면서 수사를 했어. 이때 그렇게 탈탈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이 강자의 위치에 오르면 너무 두려워요. 강자 마음을 못 써. 강자 마음은 가해자 마음과 자기 주장을 세게 펼치는 굳은 의지력과, 민주당에서 미쳤습니까? 내란 위안정당 심판을 왜 지금 입법부 행정부 다 먹고 사법까지 먹는다고 비판받는 마당에 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서 망하기 직전인 정당을 왜 손을 대서 5명을 똥으로 뒤집었을까요? 이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망하게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독한 미움이네. 이재명급이네요.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밀고 하고 있잖아. 추경호랑 그 당시에 당내 중진들이 내란에 동조했어. 너희들 참고해라. 그래서 빨리 내란 위원 정당 심판한테 써먹어. 밀고 하고 있잖아. 이 같은 늙은이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독한 인간인지 처음 알았어요. 왜 해산시키려고 할까? 국힘이 해쳐모여 하고 싶은 거야. 해산돼야 자기가 정당을 설립해서 다 모으고 싶은 거야. 아주 애고의 끝장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쩔어. 다 싫은 거야.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됐어야 돼. 안 돼? 그러면 나를 배출 못한 당은 다 무너지고 내가 새로 정당 만들어. 오직 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독한 애고네요. 이런 분은 이제 구시대 유흥대야. 물러가야 돼요. 구태 정치. 그리고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정당 만들어 다니니까. 알겠습니다. 정치 은퇴하자면 은퇴하세요. 더러운 짓거려. 부끄러워 죽겠어. 하는 짓거리가 또 다 보여요. 너무 의식이 어린 아이가 하니까 이재명보다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몰래도 못하고 다 보여. 독재를 그냥 다 보이면서 보수 정당이 잠시 후 금정산성 이재명 야당은 간식이래 도줘해. 미안해서 감추지도 못하네. 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깝죠. 정치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할 때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민생 지원금을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줄까?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소상공인 대출 탕감하고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얘기하고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 물어뜯고 그렇게 공격했어. 그래놓고 자기들은 이재명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앞 산성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면 사법 리스크를 다 무마할 수 있는 거라고 윤 대통령의 착과가 똑같아.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부인의 리스크쯤이야. 내가 말 실수한 것쯤이야. 이런 거 다 감추고 자기 수치는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안 받으려고 했어.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 똑같아.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특히 자기가 절대 안 보려고 내가 죄인 마음 절대 안 보려고 뒤집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국민이 아랫사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죄를 받았는데 윗사람 부지사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개표하고 나서 펼쳐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60대 30이야. 교통카드를 다수의 납치 국민이 중입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기존 대통령 경로로 권력 계속 이용해서 안내합니다. 자꾸 자기 재판 안 받고 죄를 면피하려고 하면 심한 역풍 받아요. 역풍을 받고 끌려 내려오게 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지마. 국민은 받으래잖아.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그럼 역풍을. 대통령 하면서 재판 받자니 영이서 그 수치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가야 돼. 안전운행 하세요. 본인이 그걸 판단했어야 돼. 내가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오라고 하잖아. 그럼 안전한 대통령은 그걸 안 하고 고집 부리고 나왔으니 역천자가 나왔으니 앞으로 심한 역풍 불고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나는 우리나라 언론이 설레반주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윤 정권 일단은 친윤계가 스스로 다 물러나야 돼. 책임지고. 항상 한 나라에 이걸 개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미슈 구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천자 김문수 이번에 꼭 되기를 빌었는데 너무 마음 아프죠? 죄송합니다. 제가 도력이 많이 부족했네요. 여러분 되게 힘들고 댓글 보니까 가슴 아팠어. 되게 우울증까지 왔다 그러고 그리고 막 미움도 올라올 거예요. 짜증 많이 나죠. 현실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 모여서 여러분 미움도 제가 받아주고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왜 안 된다 제가 선거운동하느냐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보수가 정말 개멸할까? 개멸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지 하늘의 뜻은 다 이유가 있겠죠.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번 모여서 놀아봅시다. 나라의 미래도 걱정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8시 반 미슈 라방있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미슈 구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천자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의 강자 마음을 나라는 딱 인정해야 아주 가관이구만. 강자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지금 여당된 것들. 왜? 어제 필기도구 없다고 무덤 같다는 얘기를 해서 가지나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은 국민들은 절망감에 떨어졌잖아. 근데 막 무덤 같다고 별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화합을 하고 포용을 해? 대통령이 말실수에 있으면 오늘 박찬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어제 너무 불편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국민들 우리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 마음을 헤아려야지. 딸랑딸랑 전 정권하고 똑같아.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난다더니 딱 그 격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의 윤통님 딸랑딸랑 국민 마음은 아프죠. 그러더니 자격이 없어요. 박찬대 의원은 뭐 범죄자? 무서워서 살겠나? 필기도구 없고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범죄자로 몰고 이제 눈치 보라는 거지. 우리의 이재명 아버지의 눈치를 계속 보라는 거야?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다 박살내고 나갔어. 박살내고 나간 거보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간 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때 그런 얘기 안 했거든? 더한 것들이야 이 똥차 같은 것들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아우 대단하시네. 3시간째나 일을 하세요. 김밥 한 줄밖에 못 드시고 왜? 똥 싸는 것도 다 보고 해! 것들아 정말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 거 맞아. 전 정부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박수 쳐야 되나? 박수 쳐달래잖아. 마지막에 관심을 갖고 3시간 일하는 거 대단한 거야? 이 새끼들아 국민들은 대학볕에서 막 10시간씩 일하고 밥도 한 대에서 대충 먹고 거기는 얼마나 잘 갖춰져 있어. 근데 그거 김밥 먹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세요? 국민의 아픔 이해 안 해줘 들아. 이재명 상황을 모시고 살들아.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이 아픈 거야. 묵묵히 일하면 안 되나? 우리 제자들도 일할 때 그렇게 나한테 인정받겠다고
애기만 안 써. 그건 초딩생이야. 엄마 나가 이거 했죠. 그러면 박수를 받아야 꼭 일할 때 힘이 나. 그냥 좀 하면 안 됩니까? 지난 정권 때도 날마다 우리 잘했고 제대로 못했고 더하네. 이번에 한 수 더 뜨네. 3시간이라고 김밥 먹는 거가 기사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같은 것들이야. 너희들이 이런 정치권을 싹 엎어야 돼. 묵묵히 좀 일해주면 안 됩니까? 속이 터져 살 수가 없어 그냥.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 아우 대단하시네. 윤 전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도 거의 반반으로 재판해야 된다. 국힘 지지자는 거의 8대2. 1km 앞 10시 방향입니다. 친한계가 발벗고 도와주고 나서 이런 소리 하면 그래서 강자 마음을 못 쓰고 약자 마음을 쓰고 일로 가요? 아니요. 이쪽이지? 예. 그리고 정말 빠져. 여기서는 함영도 쪽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나요? 금정구 쪽으로 500m 가니까. 목적지 부근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예. 이 화면으로 어쩌니까? 여기 김남희 쪽이랑 아마 목적지 부근입니다. 변호사 수입 맡아서 했는데 그 사건을 예컨대 자세히 엮기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김명수 씨는
뭐냐면 법원장을 판사들이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거 저 늘 강조하지만 돈 몇 푼 떼어온 거나 낭비한 거는 그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가죠. 근데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판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법원장을 임명토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법원장은 당연히 그 자기의 명령을 받는 판사들에게 비문일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이 발생한 거예요. 만연화됐죠. 그건 그럼 누가 손해 보느냐? 국민이 오로지 그 손해를 다 입게 되는 것이죠. 김명수가 잘못한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저 법원장을 예컨대 판사들의 추천이나 선거로 뽑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저 밑에 있는 부장판사 고등부장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사표 내려고 하니까 사표 낼 수 받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국회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전 대법원장을 전부 감옥 보냈잖아요. 근데 다 무죄 받았어요. 다 무죄 받았. 양승태도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민중기도 보니까 우리법 연구해 주시죠. 아주 독실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지겠다는 건데, 오늘 지금 한 7번째 PPT 한번 보여주셔 볼래요? 7번째. 예, 이게 지금 이 중앙일보에 나오는 만평이에요. 예? 검찰 지금 참치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예? 민주당이